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 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토 정상회의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토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전반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나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나토가 어떤 군사 기구인지, 역사, 성격, 요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토는 아주 간단합니다. 2차 대전 마치고 나서 혼란하죠. 지금 전성국이 네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구소련이 2차 대전 때 희생을 제일 많이 했어요. 사람도 제일 많이 죽고 또 나치를 정복하는데 소련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이 소련을 배제를 자꾸 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는 것은 소련도 망하게 되고 나면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소련이 망하고 나니까 이제 미국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왔지요. 근데 그게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으로 해서 보면은 미국이 지배하는 극이 하나뿐인 그런 일극 세계 질서 체제는 없어질 거고 이미 없어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해서 제 생각에는 다극 세계 질서가 나타날 것 같아요. 양극이 아니고 다극. 양극이 하면 냉전 때가 양극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극으로 이제 변하는데 왜 그렇게 되며 누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하는 것을 우리 같이 조금 이따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나토가 기본은 소련을 막기 위한 팽창을 막기 위한 예, 이런 기구로 결속됐다고 봅니까? 전쟁 마치고 나니까 전쟁에 희생이 많았거든. 인간적인 희생도 그렇고 아주 인류적으로 비극적인 사태였지요. 그런데 그때 전성했는 4개국이 힘을 합해서 이제 평화를 위해서 같이 일하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전성국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나토도 그래서 이제 평화를 추구한다 하는 게 중요한 의제로 목적으로 나토를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패권을 잡아야지 단독으로 패권을 잡아야지 하는 그런 속심을 가지고 소련을 배제를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대서 배제한 제일 큰 이유가 소련은 공산주의로 흘러갔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유물사관을 가지고 기독교 문화와는 철저하게 차이가 있죠. 그래 나토를 보면 제일 처음에 12개국이 지금은 30개국이지만은 1948년에 12나라가 나토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 독일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독일은 나치를 만드는 나라니까 독일도 포함시켜주지 않았어요. 그 후에 독일이 들어오긴 했지만 지금은 중요한 나라가 되었지만 독일이 나토 안에서 미국이 앞장섰죠. 유럽의 나토인데 미국은 멀리 있는 나라인데 미국이 나토의 먼저 선장이 되었죠. 앞장섰죠. 앞장서서 구소련을 경계하고 또 구소련을 배반하고 또 침몰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죠.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나 소련은 소련대로 어마어마한 경제력과 군사력은 세계에서 지금도 핵무기는 수천 개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군사적인 경제적인 자원도 굉장히 많고 인구도 상당히 많고 이 유럽 나라들하고 미국은 100%가 12나라가 기독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토에 들어오려 하는 터키 같은 건 고생을 많이 했죠. 모두 반대를 해서 기독교 나라가 아니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소련을 경멸하고 악마화시키고 무시했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나토는 나토대로 이제 독일도 들어가고 나토대로 팽창하기 위해서 팽창할 수 있는 게 구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으로 팽창을 하고 북유럽으로 팽창을 하고 그 팽창을 지리적으로 하려고 해서 핀란드, 스웨덴 다 지금 요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거 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하고 인구가 비슷한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상당히 단결된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 인구의 대부분은 75% 이르는 우크라이나 말을 씁니다. 한 25%는 소련 말을 쓰고
소련 인구가 한 20% 되지요. 소련 말을 쓰는 인구가. 그래서 소련은 작은 수고, 즉 우크라이나 민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큰 땅을 가진 것이 우크라이나 나라입니다. 그래 이것을 이제 나토에서 자꾸 끌어당기가 우크라이나도 기독교가 많습니다. 소련이 가만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안 되겠다. 나토가 만들고 나서 12나라가 30국이 됐는데 소련이 잡고 있는 모든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다 흡수했습니다. 나토가. 또 많은 나라가 기독교가 그게 많고 폴란드 같은 거는 기독교 국가지요. 교황도 거기서 나왔고. 그래서 지금 대결이라는 거는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시기에 수십 년 동안 있던 정치 이념적인 대결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대결을 하는데 그게 세력 다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 본 겁니다. 냉전은 끝나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민족주의다, 인종이다, 또 종교다 이런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들어가가지고 옛날 국제 질서를 회복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서구 국가들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서구 국가들이 나토 회원들 더구나 독일이나 프랑스, 이태리 가장 핵심적인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모릅니다. 러시아가 빠지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겪게 돼. 그게 이제 간접으로 미국한테도 고통을 느끼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다, 무슨 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미봉책으로 이런 걸 조금 주고 가스 그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그 세금을 3개월 동안 면제시켜 주겠다.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그 3개월 세금이 3%입니다. 3%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아무 해결책이 아니지요. 미봉책으로 하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냉전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냉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전혀 의미도 없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질서를 잉태시키는 맥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미국이 나토 정상회의를 소집하는 이유 자체는 그걸 또 보고시켜 보겠다 이런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을 냉전 때처럼 복원시켜 우선 소위 민주주의를 그늘 밑에 넣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민주주의가 세계를 결국 정복하게 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조 바이든은 미국의 애국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세계 질서가 냉전 질서로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문화가 다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구조도 변하고 그 사이에 경제적인 이런 활동 때문에 세계의 문화가 rationalism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득을 많이 보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이해타산하는 이런 상황으로 변했거든. 그래서 뭐 공산주의다, 자본주의, 민주주의다 이래 그걸 따라가고 현혹대가 그럴 때는 지났습니다. 전부 다 자기 개인적인 더구나 소위 민주주의라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작복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경제적인 것 그 이외에는 하나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전쟁에 가담이 됐지요. 또 전쟁을 뭐 누가 일으켰냐 하는 것도 요새는 조 바이든 보니까 이상한 얘기를 해요. 바이든은 어쨌든 이번 정상회의에 왜 비회원국인 한국 대통령을 그리고 일본 총리를 초대했냐? 왜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나토 국가들이 한 게 아니고 미국이 한 겁니다. 미국은 왜 했느냐? 동아시아에 동남아시아에 중국이 팽창하는 걸 막고 미국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불렀는데 불른 거는 미국이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기 부르는 거는 응당히 이해할 수 있고 당연하죠. 어느 나라든지 자기 국가를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시오. 지금까지 나온 거 네 나라인데 그 네 나라 가운데 포함 안 되게 있는 게 쿼드에도 다 포함됐다가 지금 안 된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인구도 클 뿐만 아니라 철학이 있는 나라예요. 국가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냉전 때 비동맹 국가로 제일 지도적인 역할을 쭉 중립적인 역할을 해온 것이 인도입니다. 제가 이 인도를 비교적 정치 이념이나 철학으로 좋아하는 사람인데 인도는 여기 안 가겠다 빠졌어. 인도도 오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내용은 모르지만은 틀림없이 인도도 가자고 그랬을 거예요. 그 인도는 빠졌어요. 왜 빠졌냐? 국가 원수가 움직이면은 거기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썩 좋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도가 생각하니까 그게 나토 자기 회원도 아닌데 가는데 이유가 없거든. 다른 사람 뭐 하는데 둘러릴수록 인도라는 큰 나라의 국가 원수가 작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주권이 있는데 그 원수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입니까? 남쪽만 해도 우크라이나에 4,400만 우리는 4,500만 이렇게 한데 그런 큰 나라가 그게 나토의 멤버도 아닌데 그게 정상회담 자기들 하는데 왜 가느냐? 전 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쁜 이유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둘러리 서는 거를 그거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둘러리는 누구를 위해 서냐?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앞잡이로 둘러리 서는 것 같고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되는 아무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 지금 구성을 보면 굉장히 뜬금없어 보이는데 비회원국들이 참가를 하는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하는 정상회의의 기본 목적은 대중국 포위 전략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략을 확인하는 그런 게 주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또 논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러 정책에 가담하게 되는 그런 회담을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한다는 건데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궁금한 게 그럼 미국은 나토를 반 러시아, 반 소련 이런 유럽 중심의 군사 기구를 전 세계적 군사 기구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에서 이런 나라들을 끌어당긴 거 아니냐?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반중 반러라고 하는 이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나토 정상회의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요새가 지역적으로 통신 이런 것이 워낙 원활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유럽의 나토가 세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런 멤버가 아닌 국가들을 한국까지 포함해서 정상을 초대한다 하는 거는 그 이유는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주로 이유가 미국이 초대인 네 나라를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초대한 게 아니고 미국이 초대했어요. 왜 초대했느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거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전세를 보니까 안 되겠어. 미국이 발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발을 빼려고 하면서 이걸 이제 국제적인 전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러시아 전쟁이다. 푸틴 전쟁이다. 푸틴을 망신을 시킬 대로 언론에서 시켜놓고 그래도 러시아는 경제도 그대로 굴러가고 러시아에서 수입하려고 하는 나라가 좋은 말씀입니다. 모든 유럽 나라를 포함해서 인도 같은 게 굉장히 큰 말하자면 시장의 대상이죠. 러시아로 봐서는. 그래서 러시아는 러시아도 그 전쟁에서 영토를 다 차지하고 이기려고 생각 안 합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건 여기에 타협해가지고 전쟁 종식하면 되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 것이 미국입니다. 원하지 않아야지 말할 수 없는 군사적인 무기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면 군산복합체가 좋아서 야단이고 군산복합체가 좋아하면은 그 사람들이 돕는 정치인들이 살아나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돕는 정치인들은 지금 공화당이 많습니다. 보수의 공화당. 그 사람들이 정치 자금을 주고 살려줄 거예요. 그리고 국내 정치의 필요도 좀 하고 군산복합체 입장에서 조 바이든은 군산복합체에 직접 도움은 못 받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군산복합체, 언론,
정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소위 딥스테이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고 뭐 그건 다 헛말이고 군산복합체, 언론은 요새 거짓말에 의해서 다 운영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라는 거는 정권을 잡은 사람 이외에는 정보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컨트롤하고 여론을 조성시키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거죠. 국제적 관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미국 국내에 이용하는데 이렇게 해봐도 잘 안 되니까 이제 저렇게 또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런데 제일 좋게는 국제화 시켜가지고 한국 같은 데서 혹은 다른 나라 호주나 카나다나 인도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맡아가지고 미국 대신 전쟁 좀 해주기를 원하죠. 그것 때문에 나토 정상회담이 불렸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격의 정상회의인데 윤석열도 좋다고 지금 참석한다 그러는 거고 이 판이 어떤 판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국제적 위상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권이 지금 현재 미국의 패권 이익 실현에 철저히 복무하는 방향으로 지금 다 외교를 펼치고 있어요.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 동맹, 또 미국의 대중국 전략, 또 대러시아 전략, 이 모든 미국의 패권 실현에 아무런 그 저항이나 문제의식 없이 그냥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형국인데 대한민국 자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참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이 붕괴된다 하는 말은 그건 단어를 잘못 썼어요. 그런 큰 나라가 세계 인구도 셋째로 제일 많고 자원도 아주 무지무지하게 군사력을 말할 수 없고 경제력도 말할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망하질 않습니다. 무엇이 망하냐? 민주주의가 망합니다. 미국이 붕괴하는 거 가지고 미국이 지향하는 미국적인 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정보가 신임할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는 것이 미국입니다. 왜냐? 전부 거짓말을 합니다.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건 얘기하고 상대방 뭐 개인 생활, 사생활 이걸 흠집을 터다가 하는 게 미국 정치, 졸렬한 미국 정치의 모습입니다. 그걸 닮아가 대한민국도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보니까 졸렬하게 사생활까지 다 하고 하는데 그건 미국에서 배운 거예요. 대한민국이나 북쪽에서는 기본적인 유교적인 도덕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상대방을 그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전략은 서지 않습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옳은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면은 미국도 못하는 상대방을 끌어내리지 아니하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세상에 보여야 됩니다. 그걸 할 때가 지금인데 나토 회담 자기가 거기에 멤버도 아닌데 가서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진이나 찍고 극장 구경이나 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그 외교가 정말 처참한 지경으로 점점 빠져들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을 따라가는 이 전적으로 따라가는 그 윤석열 정부 때문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데 대한민국 운명 차원에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정권을 앞으로 5년 동안 그냥 가만두면은 이 정치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 구조도 그렇고 경제 성장도 계속될 수가 없고 미국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다른 데서 잘 못하면은 그거 떼어버릴 거예요. 미국도 떼어버릴 가능성이. 우크라이나처럼 지원하지요. 이제 좀 있으면 우크라이나 떼어버리고 다른 나라에 다 전가시킬 겁니다. 그 전가의 대상국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둑판을 도는데 이런 수를 다 예측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격이 높은 수가 높은 전술 정책을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건 국내 문제입니다. 현 정부에서 불가능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대안이 절대 있어야 됩니다. 대안이 있으려고 하면은 지금 제일 좋은 대안은
북한하고 손을 잡고 정책을 같이 하는 것을 하나씩 둘씩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비핵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으로 봐서 통일되고 나면 원자탄도 다 같이 공유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민족 대계를 보고 외교 정책을 세우고 대북 정책을 세우고 해야 됩니다. 북과 남의 지금 제일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반일입니다. 항일, 그것이 공통분모입니다. 항일, 반일에 우리가 독도 문제나 교과서 문제나 또 과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착취했는 이런 거나 그 착취한 거를 지금 따져가 보면은 제가 히로시마에 1년에 한 번씩 갔습니다. 하도 처참한 모습을 우리 학생들, 미국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서 데리고 가서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봐서 나는 비밀리에 봤습니다. 비밀은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내 혼자 봤죠. 히로시마에서 폭격을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40%가 조선 사람입니다. 조선 사람 인구가 몇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은 군사 무기 만들고 하는데 공장에 전부 다 강제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일본이. 그런 것도 이런 얘기를 제가 북에서는 많이 듣습니다. 제가 직접 히로시마에 가서 연구도 했지만 이와 같은 것이 북과 남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일본에 대한 정책입니다. 근데 일본 회의도 일본 수상이 한다고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 의제도 없이 의제면 그러면 우리 민족이 원하는 이런 의제를 가지고 가든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 정권이나 그 다음 정권도 통일 문제를 국내적인 문제하고 연결을 시키고 일반 국제 정치 정책에 연결시켜 가지고 남과 북이 같이 하는 손잡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고 비핵화는 안 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면 마침 미국도 비핵화를 원하지 않아요. 비핵화하고 나면은 돈을 못 버리겠거든. 무기를 못 팔고. 그래서 비핵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미국이.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나와서 비핵화하라. 비핵화 안 하는 게 국리에 유리하다는 거. 그것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일본하고 북한하고 선택을 하나 하라 그러면 대부분 북한을 선택할 겁니다. 민족주의가 일본에 대해서는 민족주의가 남과 북을 막론하고 대단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현실화시키고 민족 중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그 방향으로 잘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 나토 정상회담이 말씀하시던 것처럼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그 내용 자체를 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현 정부가 대외 정책이랄 게 없고 그냥 대외 정책 자체 오로지 그냥 대미 정책인 것 같아요. 미국의 요걸 다 수용하고 실행하는데 모든 그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 굉장히 그 대한민국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결국은 이제 남과 북이 손을 잡는 방식으로 통일 문제와 외교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방향을 잡는 것이 한국 외교의 살 길이다. 이렇게 마무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